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더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이어서 연세대학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그렇지만 제가 일단 여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먼저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 에, 잠깐 바로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께서는 순서대로 안 보실 수도 있군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생활 태도, 생활 방식, 그다음에 이 교사, 생활 방식, 사고 방식에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수시 모집. 자, 이건 연대 2022학년도 내년 올해 고2 학생들 어떻게 뽑겠다라는 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이 파일이, PDF 파일이. 자,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을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 추천형으로 개편했다. 이게 지금 나온 건 학교마다 이런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먼저 이렇게 던져준 학교가 있어요. 이 연대가 그렇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지금 고3이죠. 제 조카도 고3인데 큰일 났어요. 계속 연기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등교 계약이 연기됐죠.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이었는데 학종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으로 바꾸겠다. 내년에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 학생부 교과 쉽게 말하면 국영수과사 등등 성적이에요. 1단계에서 성적을 40을 보고 서류를 60%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나 뭐 기타 등등 뭐 했다 등등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학생부 교과 추천이죠. 학교장 추천을 받고 교과 성적으로 1단계를 뽑아서 2단계에서 올해는 1단계 평가를 40점으로 하고 면접을 60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 교과 성적에 0.6을 곱해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 40점을 집어넣겠다. 내년에 6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종이 울리네요. 자,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기회 균형 모집 인원 확대 80명에서 110명. 이 기회 균형이 뭐냐면 이겁니다. 국가 보훈 자녀 대상, 뭐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그다음에 기회 균형 1, 2가 있는데 2는 민주화 운동, 다문화, 장애인, 국내외 벽지 오지, 근무 경력이 있는 선교사 교육자 자녀, 농어촌 학생, 고교 전과정. 2학년 때 전학 갔다 농어촌으로 그거 아니고 이거는 아까 서울 다른 학교도 있어요. 서울대에서는 설명 안 했는데 뭐 학교마다 대부분 있습니다. 대신 이 기회 균형을 정원 내냐, 뭐 정원 내냐, 막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정원이란 건 교육부에서 승인해준 정원, 그 얘기입니다. 자,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 개편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 전형 일부에 대학 수학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이 말은 무시하시고 치우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대 내년에 국제형, 국내고 그러니까 국제형으로 뽑는데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되 이전에 대비해서 완화시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의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다. 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에서 수시에
서울대를 먼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대는 수능 최저가 많아요. 연대는 수능 최저가 적습니다. 그냥 수능 최저를 없애버린 게 많습니다. 보시면 자연계에 보시면 수학을 포함하여 2개 과목 등급합이 5 이내. 국어, 수학, 탐구에서입니다.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니까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이거 만족하고 and 이거 만족, 이거 만족, 이거 만족이에요. 자, 그러면 국수 탐구 중에 2개가 5 이내. 응? 자연계인데 수학을 포함해야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 국어, 수학 탐구.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국어를 못했거든요. 5 이내니까 뭐 수학은 뭐 2등급, 탐구가 3등급. 그럼 되네요. 국어 포기하고. 예를 들면 대신 여기 자연계는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안 된다는 겁니다. 탐구는 과학 탐구만 반영. 이렇게 탐구가 2과목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대에선 있었는데 여긴 설명이 없네요.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를 먼저 보신 서울대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대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하죠. 이 연대 복잡합니다. 자, 수시 모집에 정원 내가 있고 정원 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해준 정원, 그걸 벗어나면 안 되니까. 보시면 학생 정원 외를 보시면 먼저 이게 더 쉬우니까요.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에서 40명을 정원 외로 뽑겠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것 같은데 이거요. 자, 고른 기회. 북한, 이탈, 농어촌, 연세, 한마음, 가정형편 안 좋거나 이쪽은 좀 특이하니까 빼고 자, 앞에 그래 줌을 잘못 껐네요. 이상하게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 구분하는 선. 자, 수시 모집에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생활 기록부를 위주로 하는 게 있고 서울대는 이게 없었죠. 논술 위주가 논술이 있고 그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의 예, 특기자 전형이 따로 있어요. 보통 특기자 전형은 체육, 예체능이 많은데 여기는 국제인재, 연세대는 이게 있습니다. 자, 쉬운 거부터 논술 위주, 논술 전형. 이거 연대 가면 그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논술 기출 문제도 있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낸다 안내가 있고 그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막 들어서 동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거 예전에 봤거든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성적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 이게 학종이죠. 활동 우수 525, 명수가 비슷하네요. 국제형, 기회균형, 이거는 형편이 안 좋은 학생. 이거랑 또 다른가요? 이거랑 또 다른. 이거는 정원 내고, 이건 정원 외네요. 좀 다르네요. 어쨌든 간에 국제형이 좀 있는 게 특이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렇게 몇 명을 뽑는지 한번 뽑아왔습니다. 인원수를. 자, 예를 들면 제가 앞서서 정시가 더 쉬우니까 수능보다 그러니까 수시보다 정시가 쉬워서 정시를 먼저 설명했었습니다. 자, 정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어 국문학과를 보시면 수시 21, 정시 24명 으로 뽑겠다 내년에. 그 중에 수시 중에 뭐 특기자 이런 건 없죠. 당연히 여기 논술 4명, 기회균형 1명. 기회균형도 1, 2가 있거든요. 아까 표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국제형이 없어요. 이 국제형은
조금 약간 특이한 과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형 9명, 활동 우수형 7명. 이렇게. 이게 학종, 이게 교과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따로 제가 뽑았냐면, 음악대학은 내년에 연대는 수시가 없어요. 정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내년이에요. 뭐 6년 후에는, 5, 6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다음에, 예,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뭐 이쪽은 일단 빼겠습니다. 이거는 국제 계열. 이거 연대, 서울대는 없는데 국제 계열 고려대, 홍익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언더우드 학부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 해서 이 두 군데만 여기는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대상으로 114명, 10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은 이거는 언더우드는 안 뽑고 해외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검정고시를 친 학생, 외고를 다니다가 또는 과학고를 다니다가 영재고를 다니다가 관두고 검정고시를 본 학생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학 전공 수시의 학종 국제형의 국내고 졸업자만 수명 뽑는다. 융합 인문사회과학부는 같이 국내고 해외 검정고시 같이 글로벌 인재학부는 여기 해외고나 검정고시밖에 안 뽑네요. 그 막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 이거 계속 바뀝니다. 하여튼 이렇게 복잡하게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연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 일단 이게 보이시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년에 어디 갔죠? 맨 처음에 여기 추천형 523명에 관해서는 내년이지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먼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대 추천형 있었죠. 그 수능 최저가. 그래서 학교장 추천 받는데 나는 수능에 자신 없다. 그러면 전교 1등이라도 나는 서울대 추천 안 받고 연대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예,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2021년 4월 1일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인원의 5% 이내 소수점 첫째 자리 버림 만약에 200명이면 곱하기 5% 0.05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명이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200명이면 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문과가 뭐 극단적인 예로 문과가 뭐 150명 잠깐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과가 이 문과 계열, 이과 계열 뭐 문과, 이과가 없지만 없어지지만 어쨌든 그 배우는 과목이 문과인 쪽이 이게 10명이라고 문과 쪽 5명, 이과 쪽 5명을 할 건가 아니면 이 비율대로 할 건가 골치 아픕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고등학교마다 내규가 있습니다. 정해놓고 학운일 통과하나 시켜야 되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5% 이내 고교 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해야 한다. 그러면 서울대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뭐죠? 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녔다. 그러면 내년에
연대에 학교장 추천을 못 받겠죠. 특성화고 과정 이수자, 영재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한다. 이 전형에서는 내년입니다. 내년. 그래서 대신 다음에 최소 이수 과목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다 들어야 된다. 고등학교가 지금 뭐 수학 막 이렇게 선택해서 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단계별 전형한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학생부 교과, 이거 학교장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 내외로 2단계 평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60% 반영한다. 그 다음에 이거 면접 평가를 40% 반영해서 제시문 기반 면접. 이게 면접이요. 예, 그냥 면접이 있고 이거 서울대에서 하는 구술고사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그냥 면접 보러 들어온 학생한테 왜 우리 학교 이과에 선택을 했냐, 지원을 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제시문 기반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학생이 대답할 동안 복도에서 제시문, 문장을 보고 뭔가를 보고 생각한 다음에 들어서 대답하면 시간도 줄죠.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교마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의 내년에 학교장 추천에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성 영역 반영 방법.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제가 서울대는 이거 안 했는데 뭐 서울대 갈 학생들은 거의 다 1등급이니까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2명 추천하니까 내신 거의 1등 아니면 못 가죠. 거의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 하나 정도. 자, 반영교과 전교과 반영. 이거 이화여대는 이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화여대는 극단적이에요. 상위 30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디에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반영 과목 A, 반영 과목 B, 국수 영과사가 A. 그다음에 B는 국수 영과사 제외 기타 과목. 기타 과목 하면 기분 나빠지는데 어쨌든 이 배점이 100점. 국영수과사는 배점 100점. 그다음에 이거는 기타 과목은 최대 5점 감점을 한다. 이게 각각이 100점인지 합쳐서 100점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죠. 자, 반영 과목 A는 우리가 연대가 너무 좋다. 부모님 저기 온라인 수업이니까 연대 가고 싶은 학생은 연대 가서 연대 캠퍼스에서 요즘은 건물 안에 못 들어가요. 교수님 만나러 갔는데 그 건물에 이거 뭐죠? 학생 측으로 이렇게 태그를 끄고야지 들어가거든요. 누가 나와서 이렇게 안내해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건물에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캠퍼스는 갈 수 있어요. 연대랑 제가 홍대를 졸업해서 연대 갔는데 둘 다 지하로 뭘 막 만들어 놨어요. 학생이 연대를 가고 싶다. 연대 가서 와이파이 이렇게 되던 데 가서 거기서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겁니다. 서울대 가고 싶다. 서울대 가서 온라인 강의를 들어봐요. 캠퍼스에서 날씨도 좋은데. 물론 사람 많지 않은데 뭐 연대랑 서울대는 워낙 캠퍼스가 넓죠. 홍익대는 좁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는 학교니까요.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죠? 혼자 가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친구랑 같이 가거나 부모님이 같이 가시거나. 자, 반영 과목 A 국수 영과사는 자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로 반영하여 학년별 비율은 적용하지 않음. 일단 1학년에 뭐 20%, 2학년에 30%, 3학년에 50% 반영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 똑같이 반영하고 공통 과목, 예, 그러니까 공통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에 막 복잡하게 잘라놨어요. 확률 통계, 뭐 기하, 뭐 이런 거 막 잘라놨거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걸 다르게 반영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반영 과목 A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Z 점수.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뭐 그 점수예요. 그거를 50% 반영하고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를 50% 반영해서 교과 이수 단위 가중 평균으로 반영한다. 이게 뭐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반영 과목 A의 등급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적용함. 여기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7.5점 이렇게 반영해서 그걸 50%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한 점수 Z 점수도 50% 반영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등급을 확실히 못 믿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국영수가사 외에 다른 과목은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은 3단계 평가 ABC 이렇게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니다. 반영 과목 A의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국가 포함은 3단계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답니다. 저도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B가 아닙니다. 지금 A입니다. A, B, C 기준으로 A는 20, B는 15, C는 10으로 계산한다. 여기 한 가지 잊어버렸네요. 학년별로 적용하진 않는데 비율을 교과 이수 단위 가중 평균하여 반영함.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정확히 봐야 되겠어요. 여기 없어서. 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자, 여기 반영 과목 B는 하여튼 복잡하죠. 석차 등급 9등급 또는 성취도 C인 경우에 하나여 이수 단위 기준으로 최대 5점까지 감점한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발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대충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중평균에 대한 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고려대는 이걸 막 해놨어요. 미리 이미 다. 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건 연대에서 내년에 학교장 추천. 벌써 힘이 빠집니다. 학교장 추천 하나 했는데. 예. 그러니까 서울대가 간단해요. 이거 먼저 보십시오. 다른 사립대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 국제형. 아까 학교장 추천 연대는 내년에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아까. 근데 이건 있죠. 활동형이니까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활동 우수형, 국제형, 지원 자격 뭐 큰 문제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1단계 서류 평가로 나눠 뽑는다. 서류 평가로 제출 서류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래서 일정 배수를 2단계 평가에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서류를 60% 곱하기 0.6 하는 거예요. 면접을 40점. 제시문 기반 면접. 국제형은 여기 영어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all. 예. 그러면 이게 그 옛날에 뉴스에 나온 옛날에 그 수시가 나왔을 때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다.
원주에 있는 약간 원주에서도 약간 변두리에 있는 고등학교 변두리 아닌가? 하여튼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이거로 붙었어요. 근데 내신이 이 5등급, 6등급 가운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대에서 이거로 붙었어요. 그때 막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뭐냐면 무슨 그, 그 원주가 산이잖아요 주위에. 그러니까 치악산도 있고 그 학교 집 근처에 산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연이 거기서 곤충을 이 학생이 좋아해서 파브르 곤충기처럼 곤충을 막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곤충을 막 연구해서 그 생태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논문을 써서 이 학교에 제출했어요. 뭐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혼자 써서. 그게 학술지에 막 실리고 그랬거든요. 이미 박사수급이에요. 거기에 관해서는. 그게 완전히 그 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생태라서. 근데 그건 완전히 특이한 경우고. 자, 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연, 이렇게 수학을 포함하여 2개 과목 등급 이내. 이거 앞에서 한 것 같은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회균형. 이거 어느 학교든 대부분 있어요. 기회균형 1, 기회균형 2 하면 기회균형 2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부모 자녀, 국내 배고지 근무 경력 뭐 이렇게 있는 선교자 및 교역자의 자녀. 아, 이거는 연대가 종교죠. 종교 재단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불교 대학은 아마 불교 쪽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건, 응? 이거 최저 학력 있었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기회균형으로 내년에 그 연대에서 뽑는 수시는 최저 학력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지금 아까 여기 다시 쭉 돌아가서 내년에 연대는 추천형 학교장 추천. 여기는 5%였죠.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거. 활동 우수는 있어요. 근데 기회 균형은 없어요. 이렇게 막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지? 예, 많이 했네요. 자, 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기회 균형이니까요. 조금 해당되시는 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 서울대는 논술 전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이렇게 싫어하니까 안 해요. 네, 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괄 합산 전형 1단계, 2단계로 안 뽑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 학교 논술은 내년에 논술 성적 100%. 뭐 9등급이라도 상관없다. 이거 돈 벌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대학에서 돈 많아요. 아니, 돈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요. 예. 이거 외고나 과학고에 9등급이 말이 9등급이지 일반 학교 하면 9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런 학생들 여기에 뽑으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수학을 무지 잘하는데 다른 걸 정말 못한다. 그런 학생 여기 수학 쪽으로 과학 쪽으로 논술 봐서 붙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로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용산 공고에 근무할 때 거기 기계공학과 학생인가 그 특성화 학교 전형이 굉장히 적어요. 정원외로 지금 더 적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회사 다니다가 이제 가는 거 바뀌고 있는데 거의 그 학생이 논술을 보겠다고 일반고 졸업생이랑 경쟁해서 물론 요새는 안 받는 학교도 있지만 아예 원서를 안 받는 학교도 있지만 어? 여기 보면 연대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특성고등학교 되네요.
검정고시도 되네요. 하여튼 이게 해마다 바뀝니다. 어쨌든 간에 용산고에서 근무할 때 기계공학과 학생인가? 하여튼 건설과 학생이었다. 예, 제가 건설과를 가르쳤으니까요.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논술 문제를 제가 몇 번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저기 어디죠? 세종대인가? 하여튼 어디 4년제 대학에 논술 전형을 붙었어요. 일반 학생이랑 경쟁해서. 하여튼 여기 뭐 하여튼 논술은 그 논술 잘하면 그냥 붙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여기 영어 재심이 포함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돼 있죠. 인문사회 교과목 통합형. 이거 무지 어려워요. 저거 봤는데 저는 오히려 인문사회 계열을 모르겠어요. 아니, 제 목소리 크던데 수학, 과학은 보면 이렇게 딱 알겠는데, 모르겠다, 풀겠다. 근데 인문사회 계열은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뭐 철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자, 자연 계열은 수학 60, 과학 4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전공 특성을 반영한 지정된 과목, 과학은 수학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막 섞여서 나와요. 여러 개 분야가. 벌써 지금 30분이 넘었네요. 자,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이과의 수학과는 논술 전형에 내년에 나는 지구과학을 논술을 보겠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2학년들,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미리 제시한 겁니다. 이 파일을. 난 물리학과 하겠다. 내년에 논술 전형으로 연대를. 근데 생명과학을 논술로 보겠다. 안 됩니다. 물리랑 화학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 내년 기준이에요. 수능 최저 여기 없죠. 수능 최저 없죠. 적용하지 않음. 이거 합격하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학교 언더우드 대학. 여기 보시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돼요. 국내 소재의 외국인 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검정고시 출신자가 언더우드에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국제영어로 해라. 이걸 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이렇게 뽑습니다. 이거는 수능 최저가 없네요. 연대는 많이 없애고 있어요. 자, 수능 최저를. 그 체육 인재. 이거 체육 뽑는 게 점점 체육 특기자 학생 뽑는 게 점점 뭔가 옛날보다 조금 옛날에는 이게 뭐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축구가 우리 학교 축구부 있죠. 고교 재학 중에 국가대표, 청소대표 또는 전국 8강 이상 진출한 팀 선수. 그거 3학년 고교 주말 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총 경기 시간이 50% 추천하는 선수. 어렵네요. 자, 예, 이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연대가 축구가 좀 세죠. 그래서 좀 셉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최저 학력 기준이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 이게 체육 특기자 전형인데 최저 학력 기준이 있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미리 캡처만 하고 정확히 안 읽었거든요. 제가 먼저 읽으면 너무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뭐 누구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 타고 대학 간 학생이죠. 뭐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 우리 학교에 축구 학생들이 학년별로 많이 있으니까 뭐 저희 반에만 3명 있으니까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제공되는 과목에 각 원점수가 각 해당 과목 평균의 50%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평균이 수학은 원점수랑 원래 점수랑 평균 표준편차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평균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평균이 50점이다. 그거에 50% 이상, 그럼 25점 이상을 받아라. 그죠? 25점 이상.
그런 과목에 이수 단위의 합의, 이수 단위가 뭐냐면 일주일에 1학년 때 수학이 5시간 늘었다. 그럼 5단위 수학이. 만약에 사회가 들었다. 2단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수 높은 국영수과사가 유리하죠. 합의. 모든 이수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제공의 단위수 합의 25% 이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1, 2, 3학년인가요, 이게?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1, 2, 3학년 하여튼 해당되는 학년에 단위수를 다 합해요. 단,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제공되는 단위수를 다 합해요. 합해서 몇백 점이 나와요. 몇백 점이. 그거에 4분의 1 이상, 25% 이상이 돼야 돼요. 뭐가? 평균의 절반보다 높은 과목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목 수가 아니에요. 단위수예요. 단위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1학년 1학기 때 평균이 50점인데 25점을 넘었어요. 얘는 5단위로 들어가고, 만약에 사회가 평균이 70점이었는데 35점을 넘었어요. 이상. 그럼 얘는 2시간 들었다 하면 플러스 2단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높은 거를 더 쳐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거나 교과 등급 7등급 이내인 과목과 성취도 B 이상인 혹은 보통 이상인 과목과 성취도 D 이상 5단계 평가인 과목 단위수의 합이 이수 과목 단위수의 합의 25% 이상. 그러니까 9등급 중에 7등급 이상 받은 게 단위수의 합이 아까처럼 4분의 1 이상인가 뭐 그런 게.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수 높은 게 유리하죠. 이건 내년입니다. 몇 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속 그 체육 특기자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효과 서류, 2단계 학생부 서류 10점 이렇게. 점수 보네요. 실기, 체육인재 전형도 점수를 보네요.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말 타고 간 학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에 많은 걸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정오 내입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데요. 1단계 서류, 2단계 이거. 최저 학력 없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특이해서. 자,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연세 한마음.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딱 눈에 보이네요. 농어촌. 이거 계속 농촌에 살아야 되나 봐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특이하니까 빼겠습니다. 이미 만약에 6년에 농촌에 살아야 된다. 그럼 이미 우리 학교 다니면 이거 안 되죠. 농어촌. 이거는 아까 이거에 이은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자, 뭐 해당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극소수일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시간이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고대. 이 고려대학교가 정말 복잡해요. 아주 작정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